프리미엄 에이전트 이지수. 음, 카네기 인간관계로는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던 저의 고전이기도 하고 필독서이기도 한데 진짜 안 읽은 지 굉장히 오래됐었고 또 소중하게 여겼던 책인데 소장했었던 책인데 사라져가지고 제가 오디오북을 급하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리뷰를 맡게 된 장은 카네기 인간관계론 1999년에 쓰여진 책인데요. 100여 년 전에 이미 쓰여졌던 책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전처럼 읽혀지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의 일상에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요 부분에 대한 리뷰를 할 건데요.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는 이 제목처럼 꿀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안 나옵니다. 벌통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꿀이 뭐고 벌통이 뭔지를 책을 통해서 이해하라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부제처럼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고 사람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얘기예요.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하려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안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 첫 머리에 쌍권총 크롤리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애초에 범죄자였고 전대미문의 그런 경찰 살인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의 신분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범죄자였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차 안에서 길거리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애무를 했는데 그 현장을 본 경찰이 뭐라 하니까 그 사람을 2번이나 권총을 쏴서 사살을 한 그런 범죄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크롤리라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이제 형이 선고가 됐을 때까지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를 비난을 했을 때 자꾸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횟수가 많아지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리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런 사건들은 여기에서 사건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범죄 사건들 속에서도 이해가 되죠. 뭐 유영철 사건이라든지 조두순 사건이라든지 정말 너무나도 끔찍해서 상기하기도 싫은 그런 사건들의 범죄자들은 끝까지 본인을 반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소식을 듣고 치를 떨게 되는 거죠. 왜 쟤네들은 저런 생각을 할까? 저거는 병이구나 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근데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해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하자마자 아이들에게 혼을 내고 너가 뭘 잘못했는지 조근조근 따져서 그걸 캐물을 때 아이들은 무서워서 반성을 하지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결과 그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롤리라는 사람을 비판하면 할수록, 비난하면 할수록, 또 불평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를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심지어 이제 편견이나 그다음에 자존심, 허영심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판을 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관용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달콤한 뭔가를 얻으려면 그 사람을 벌통을 걷어차서 에이 저 나쁜 벌 하면서 걷어찼을 때 우리한테 쏟아지는 건 뭐냐면 벌의 쏘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기본적인 방어 기제에서 오는 건데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저 이제 네트워크 사업이 사람 관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비난,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나 또는 비판, 옳고 그름을 지적하지 않거나 또는 불평,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괜히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건데 그 마음도 이해를 하는데 네트워커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들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겪어보지 않고 그냥 네트워크가 예전에 좀 좋지 않았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저희를 무조건 들어보지도 않고 비난, 비판, 불평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가슴이 아팠고요. 이 크롤리라는 사람을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건지 사실 고민해 봤어요. 이 사람은 왜 경찰을 죽였을까?
뭐 물론 이 사람이 범죄자이기도 하지만 범죄자라는 이유로 연인과 사랑하는 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곳에서 꼭 경찰이 끼어들어서 그 사람을 신문을 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해를 한다는 건 어려운 거고 그냥 좀 인정해 주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앞으로 저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더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네트워크를 반대할까? 저 사람은 왜 네트워커들을 비난할까? 저 사람은 왜 네트워크에 대해서 니은자만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를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바보야, 멍청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럴 수 있겠다. 저 사람은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을 해야만 우리도 덜 상처받고 그들도 저희들을 덜 밀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꼴을 네.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아라. 네. 중요한 얘기죠.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비결에 대해서 장윤미 스폰서님. 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장윤입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 지금 이지주 사장님이 일부 인간관계의 세 가지 기본 원칙 중에서 일단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타지 마라. 그럼 벌꿀한테 쏘여서 결국은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걷어차지 말라는 얘기고 제 2장, 제가 오늘 맡게 된 제 2장,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 이것도 이제 민유법이죠. 무쇠는 뜨거운 용광로에서만 무쇠가 녹는데 칭찬이 그 무쇠를 녹인다는 말은 그만큼 칭찬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기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어쨌든 과외 선생님이다 보니까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사실은 제가 칭찬을 할 상황이 아니고 야단을 쳐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도 칭찬만이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지 용기를 주고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칭찬이 아이들 그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깨달은 사실이고 더 깨달은 거는 네트워크 하면서 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공감도 많이 갔는데 같이 한번 공감 리뷰를 저는 이렇게 PPT를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것이 네.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그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저희가 이 사업 하는 사람들로서 공감이 갔던 부분이에요. 스스로 그 일을 원하도록 하는 것. Why죠, why.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why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걸 명심하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상대방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가장 인간관계의 기본 핵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나 떡밥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이랑 과자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맨날 그 고기한테 줘봐야 고기가 안 낚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람을 시크릿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이 사람이 뭘 바라고 있는가를 캐치해서 그것을 주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고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기본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두 가지에서 동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성적인 욕구와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 사실 시크릿을 하면서 첫 번째 거는 없어졌고 두 번째 게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의 내부에 존재하는 가장 강렬한 욕구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갈망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거든요. 이 갈망이 뭐냐면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왜 그 사회적으로 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현대 그 정몽준 그 회장 정몽주
그분도 보면 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그 다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다 정치가가 되지 않나요? 네, 뭐냐면 맞아요. 돈을 벌면 뭔가 그 나머지가 또 갈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갈망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이제 8가지, 몇 가지 욕구를 이 책에서 이제 8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그중에서 나머지 건강과 장수, 음식, 수면,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뭐 내세의 생명, 성적인 만족, 자녀들의 행복은 어느 정도 자기가 좀 노력을 하면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이 욕망은 사람마다 그 욕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성에 있어서 가장 심오한 원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그러니까 소망이나 욕망이 아닌 갈망. 이 갈망은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어 타는 듯한 갈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지 알겠죠. 이러한 어떤 타인의 갈증을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장의사조차도 이 사람이 만약에 죽었을 때 그 사람을 타인의 갈증을 제대로 충족시켜준 이 사람을 장의사조차도 그가 죽었을 때 마음으로부터 슬퍼한다라는 이 말이 나올 정도로 타인의 갈증을 제대로 충족시켜줄 수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에 대한 욕구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큰 자의 중에 하나라고 이 책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자신의 중요감을 충족시키는지 만약에 나에게 말해준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중요감을 내가 어떻게 충족시켜주고 있는지 과연 그거를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게 나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정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신에 대한 중요감을 충족시키며 지금까지 살아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 성격을 결정했다고 하니까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책에서는 정신 이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실 세계에서 충족되지 않는 어떤 자기 중요감을 얻기 위해서 정신병자가 된대요. 뇌를 살펴보면 특히 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신적인 이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중요감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미쳐버릴 정도로 그것을 갈구하고 있다면 광기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정당하게 평가해 줌으로써 우리들이 그런 어떤 기적을 이루어낼지를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할 정도로 이 자신이 어떤 중요하다, 당신의 성격을 결정시키는 자신이 중요하다는 이 느낌은 사람들이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게는 사람들로부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들 최고의 가능성을 개발하는 방법은 책에서 말하는 게 격려와 칭찬입니다. 이거는 찰스 수왑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유일하게 미국에서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연봉으로 받았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신이 성공한 방법이 격려와 칭찬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카네기 또한 자신의 묘비에서 직원들을 칭찬하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의 묘비명에도 썼는데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을 주변에 모이게 하는 법을 터득한 자 이곳에 잠들다. 본인이 이렇게 썼다고 하네요. 시크릿과 연결을 해보다 보면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시간 많고 돈 많고 인맥 많고 나보다 거기에 덧붙여서 나보다 현명한 사람을 주변에 모이게 하면 저희 사업도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이제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뭐 바르지 않거나 옳지 않거나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도 칭찬보다는 어떤 뭐 저 딴에는 제 나름대로는 충고였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적이 될 수도 있고 남한테 아픈 말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책에는 또 이런 말도 나와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 누군가가 자기 가족이나 직원들에게 6일 동안 음식을 주지 않고 만약에 굶긴다면 사람들은 그거는 그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을 했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음식물 못지않게 그동안 주지 않은 게 있답니다. 누구나 갈망하고 있는 것. 즉 진심 어린 찬사. 그들에게 주지 않고 6일간 혹은 6주간 심지어는 60년간씩이나 주지 않고 진심 어린 찬사나 칭찬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60년간이나 지나쳐 버리는 게 이게 가장 큰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큰 범죄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아끼며 평생을 두고 되풀이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잊어버린 뒤에도 상대방은 당신이 그것을 잊어버린 뒤에도 상대방은 그것을 두고 반복한다고 합니다. 비판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 많이 칭찬하라. 칭찬하고 또 칭찬하라. 그러면 무쇠도 녹이는 게 칭찬이라고 하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이런 저희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파트너를 둔 사람들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이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2장을 읽고 리뷰 이 글을 쓰면서 이손 스폰서님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부족한 저를 많이 칭찬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스폰서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정말 PPT의 실력도 나날이 좋아지시고 정말 멋지신 우리 부러워. 스폰서님. 네, 대단해. 우리 배워야 합니다. 정말. 네, 배워야 합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 PPT를 완벽하게 만드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리뷰 정확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3장은 장은경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실 예, 것.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실버 에이전트 장은경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네트워크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책도 예전에 엄청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스폰서님께서 이제 읽으라고 하셔서 읽게 되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된 거는 이 책 제목이 인간관계론이잖아요. 결론은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맨 처음 네트워크 할 때도 그때는 더 심해서 사람들이 정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오늘도 겪었거든요. 네트워크하고 비슷하네요. 뭐 이러면서 이제 방어를 치는 걸 느끼면서 아직도 안 변한 사람들, 저런 사람들 때문에 또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는데요. 제목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흔히 우리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그냥 또래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생각이나 아니면 하는 이야기들이 같았는데 이제는 네트워크를 저희가 공부를 하고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벽이 뭐였냐면 나는 제대로 봐서 알겠는데 모르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것이 좋다라는 걸 제시를 해야 되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보면 뭐 주변에 네트워크로 좀 문제가 있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봐왔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든지 네 생각은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들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시대도 다 많이 틀린 것 같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겪어온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경청인 것 같아요.
많이 그 사람의 내 이야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책의 맨 처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에서 아까 장윤희 스폰서님이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하지 저희들처럼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을 낚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낚기 위해서는 바로 지렁이라든지 메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야지만 그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지렁이나 메뚜기는 뭘까를 알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지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잊고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저희가 이제 좀 조금만 알면 여기에서 시스템에서 얘기를 하죠. 우선은 내가 공부하고 남들에게 알리라고. 그런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알리잖아요. 그러면 다 총 맞고선 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스폰서님과 얘기해서 치유를 받는다든지 이러는데, 보통 가면 내가 아는 걸 막 설교하듯이 얘기를 하죠. 설교나 내가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일절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8가지에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너 꿈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네트워크 좋아하는 게, 누구도 인생에 있어서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지를 않았었는데 네트워크에서는 먼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려면 내가 나의 간절한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정을 지어놔야지 나는 내 꿈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들과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부터 해온 모든 행동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원했기 때문에 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정계에서 장차 리더가 되려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충고는, 첫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래요.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시종일관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해서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너는 이걸 꼭 해야 돼. 막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훌륭한 인간관계를 위한 최상의 충고가 이거래요.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당신의 입장과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해요. 이 이야기는 헨리포드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 이소연 스폰서님이나 오현주 스폰서님은 여기까지 가시는데 그 득도를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해서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나와 일치하지 않으면 계속 화가 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요. 보험회사 직원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린아이가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이불에 그 소변을 보는 일이 있을 때 이 부모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들 때 이러이러해서 이런 거야. 그래서 꼭 내가 물건을 파는 것처럼이 아니라 너가 이 보험을 들면 어떤 이득이 있어 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들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이가 편식을 하는 아이나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너가 어떤 아이를 튼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네 몸이 튼튼해져야지 된다라는 걸 제시를 하고,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한다든지, 소변을 못 보면 이제 그 침대, 아빠와 같이 파자마를 이제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침대를 바꿔준다든지 해서
아이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높여주는 일. 그리고 여기에서 그 앤더슨 여사가 있는데 본인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보통 우리가 이력서를 보낼 때 나는 이런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뽑으면 당신네 회사에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네 회사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형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로 글을 써서 여러 군데서 콜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은 먼저 상대방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내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득도의 길을 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마지막 쪽에 윌리엄 헌터라는 사람이 자기 표현 욕구는 인간의 중요한 욕망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길을 걷지 않고 팀으로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함께 서로의 열렬한 욕구를 일으키고 같이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 장에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비난이나 비평, 불평하지 말라. 두 번째는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 즉 역지사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3분 다 너무너무 잘 준비해 주셨고요. 읽은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 주셨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 중에 책을 뭐 다 읽지 못하셨어도 일부라도 읽은 부분에 대한 나눌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되고요. 백지훈 사장님 혹시 읽으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네, 네, 일장이 그거였어요. 근데 뭐 할 얘기가 많진 않고 네, 다 말씀 잘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지난주에 사가지고 일장 딱 읽고 일장의 마무리 요거 잠깐만 읽을게요. 네,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흥미롭다. 그렇게 되면 동정심과 인내와 온유함이 길러진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존슨 박사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그를 심판하려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심판하려고 하는가? 제가 이거 1장을 읽고 우리 큰딸이랑 조금 의견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딸 입장에서 조금 이해하게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사과를 했거든요. 이제 마무리 끝까지 다 잘 읽겠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맞습니다. 네, 참 좋은 적용하셨다니 책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네, 1장 읽고 바로 사과하시고, 예, 너무 좋은, 네, 책이 정말 리뷰네요. 네, 네. 사람들 중에서 과연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칭찬은 다 맞아요. 누구나 아이나 어른이나 뭐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상관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좋아하는 게 칭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칭찬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러나지 않은 칭찬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야단칠 일이나 화가 나는 일이 약간 누그러지기도 하더라고요. 칭찬을 의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나쁜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나쁜 단점이 9가지라고 하더라도 좋은 장점 1가지를 찾아서 그것을 칭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고, 네트워크를 하는 우리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격려와 칭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장님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잘하는 거는 두 번째 결과가 말해주는 거긴 하지만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맞아요. 지금 저기 장유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시크릿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시크릿에 와서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게 그런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예요. 우리 단톡방 활동을 하다 보면 알잖아요. 누군가 승급했을 때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잖아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분하고 뭐 직접적인 관계도 없지만 누군가도 나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저걸 해냈을 때 그거에 대한 칭찬을 하거나 뭐 미팅을 해서 뭐 설사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하는 거에 대한 그 공감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서로 해주는 그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 시크릿은 정착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힘을 받고 또 저희가 일어나게 되고 사실은 상처를 받았 우리가 뭐 누군가를 만나고 어딘가에서 뭘 했을 때 상처를 다 받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거는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의 끈기라기보다는 이렇게 단톡방 활동을 통한 또 이렇게 저희가 줌 세미나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힘을 좀 얻게 되고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혼자 가려면 빨리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저희들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초기에 잘 몰랐을 때는 열심히 이제 뭐 10번 듣고 나서 한 번 알려라 할 때도 10번을 막 열심히 들으면 막 내 머릿속에 막 뜨거워가지고 막 열정이 막 쏟아나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내 말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는 거야. 야, 그 시크릿이라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뭐 이렇다더라. 이렇게 백화점에서는 얼마라더라. 막 뜨다뜨다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니까 저도 그게 아니구나. 이 사람의 얘기를 먼저 아까 장은경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청을 해서 처음 만나는 고객이라고 하면 또 심지어는 뭐 내 지인이지만 그가 속 얘기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꿈이 뭐냐, 뭐 아니면은 그가 어떤 걸 돈을 정말 원하는 것인지, 건강을 원하는 것인지, 이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이 사실은 달라야 하거든요. 사람이 정말 막 돈을 벌고 싶어 죽겠는데 계속 건강 얘기만 하면 이 사람은 돈 벌러 딴 데로 가겠죠. 근데 그런 약간 이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맞추려면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나쁜 의도의 전략적인 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오토시브로라도 그 사람한테 제품을 쓰게 할 수 있는 건데 돈이 없는 사람한테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패키지를 여러 개 사라고 한다던가 이런 약간 그 부담스러운 걸 하게 되면 결국은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피트가 안 맞을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경험이 없으신 사장님께서는 스폰서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그렇게 의논을 통해서 이분들은 그래도 나보다 뭘 잘나서가 아니라 어쨌든 나보다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대부분 스폰서들이잖아요. 파트너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만난 사람들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스폰서님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상대방이 원하는 걸 도와주면 좋을지를 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초기에 실수하는 것들, 네, 그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책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겠지만 앞으로 할 부분들도 읽어보시면 그냥 뭐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화목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정말 스폰서님이 이 책을 너무 잘 추천해 주셔서 곱씹으면서 정말 봐야 될 책인 것 같아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라운을 꿈꾸는 여자 렌다이아몬드 이수입니다. 이 방에 지금 계신 사람들이 추천팀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십니다. 이 시간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 카네기 인간관계를 보면 인간관계의 최고 바이블,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 성공의 85%가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해서 이건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칭찬과 격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책을 덮으면 또 까먹거든요. 그리고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제가 지금 이게 4부까지 정해져 있어요. 4부까지. 그래서 이걸 4달에 걸쳐서 하는 이유는 이거 사실은 일주일이면 아니 한 3일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내 몸속에 익히셔야 되는 거죠. 순간순간. 저도 가끔 까먹고 또 불평불만과 상대방 입장 고려하지 않고 머저리들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정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지렁이를 줬는지 아니면 내 입장으로만 얘기했는지 이게 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좀 씹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마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마음을 움직이는 거. 사업 설명도 아니고 제품도 아니고 그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마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한마디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내 입장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뭔가를 잘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물론 질문하고 경청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내가 이미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인간관계만 잘 알면 최고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최고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앤드류 카네기예요. 왜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거 다 통달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한번 익히고 내가 한번 몸소 체험도 하면서 항상 요대로만 한다고 하면 네트워크도 어렵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성공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 1부를 했거든요.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 1장이 꿈을 얻으려면 별통을 걷어차지 마라. 2번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 3번 상대방 입장에서 삶을 보라. 이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우리 사도세자도 만약에 영조가 그렇게 칭찬을 했다라면 뒤집어서 안 죽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요 3가지만은 절대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모든 거는 칭찬과 격려 속에서 사람 관계가 이어지는 거고 항상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말을 하든지 그들이 원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느끼는 건 다 똑같은 거죠. 저도 아까 백전사님이 얘기했던 하나님도 죽은 후에 심판하는데 우리가 왜 살아있는 사람을 심판하느냐 이런 얘기도 저도 아까 똑같은 공감을 갖던 내용이었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다음 달에는 2부를 할 거예요. 2부는 뭐냐면 인간관계를 잘 맺는 6가지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 방법. 그리고 첫인상을 즐겨 좋게 하는 간단한 방법. 3번째가 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하라. 4번째가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쉬운 방법. 5.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방법. 6번째가 사람들이 나를 즉시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다들 흥미롭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 갖고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 책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또 읽고 같이 또 리뷰를 정할 거거든요. 그 다음엔 또 뭐냐면 3부는 상대방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이 또 제시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설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득하는 방법도 또한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4부에는 리더가 되는 9가지 방법을 또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책을 구입하지 않으신 사람들은 지금 이게 신간이 나와 있지 않으면 아까 우리 이성사님 같은 책도 보셔도 상관없거든요. 같은 맥락이니까. 이 책은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나도 읽고 우리 아이도 읽고 우리 남편도 읽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관계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 기본 원칙만 내 몸에 익숙이 된다면 우리는 누굴 만날 때도 정말 쉽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 사람들 이거 꼭 책을 샀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는 원칙이 또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냥 소설책처럼 술술 읽는 게 아니고 이 책을 읽을 때는 이 방법이 또 나오죠. 네. 곱씹으면서 읽어라고 이렇게 네네네. 나와요. 이거 다음 장으로 인간관계 원칙을 터득하기 위한 진지하고도 강한 의욕을 개발하라고 했고요. 다음 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 장을 2번씩 읽으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2번씩 읽어야 이게 내 몸에 조금이라도 흡수가 돼요.
막연히 알고 있는 거 말고 내 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딱 그 1부만 했으니까 선생님 다 2부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우리 누군가가 만났을 때 정말 마음을 움직이는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원하는 우리가 이걸 알으면 우리가 원하는 성과도 빨리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사람들이 다음 달에는 다 동참하시고 이 책 꼭 사셔서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서 여러분 사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 맺고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좀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책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